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역시 이 문동주 선수 이야기를 또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또 다시 부진한 투구를 보였습니다. 어제 경기 선발 등판에서요 4이닝 동안 8피안타 4사구도 무려 5개를 내주면서 7실점으로 강판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도 이제 15대 8로 대패를 했는데 문동주 선수의 평균 자책점도 6.35에서 6.92까지 치솟고 말았습니다. 어제 경기 1회부터 실점 장면이 이어졌었죠. 정수빈 선수 또 사구도 있었고 허경민과 양의지의 연속 안타로 또 선취점을 뽑은 두산 베어스였는데 이어서 이제 김주환 선수의 3런 홈런까지 여기에서 사실상 좀 기선제압을 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양의지 선수의 우측에 안타는 코스가 좋았죠. 네, 그렇죠. 네. 이루수가 이제 베이스 들어가는 그 공간에 이제 빠져나가면서 사실 그 실점이 많아질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상대의 좀 약간 그 행운이 조금 그렇죠. 겹치는 거죠. 네. 그런 타구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문동주 선수는 그런 거를 떠나서 올해 가장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나 4사구예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이제 KBO 리그 우리나라 이제 투수들 얘기할 때 항상 4사구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문동주 선수도 그러니까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출루를 하는 횟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죠. 게 볼넷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볼넷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제 경기도 4이닝 동안에 4사구 5개니까 이닝당 1개가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아마 팬들은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4이닝 던지는데 만약에 피안타를 15개 맞았어. 볼넷 하나도 없이. 그건 인정이야. 그거는 그날 그 팀의 타격 사이클이 최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만난 거야. 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막 미친 듯이 막 몰아칠 때. 그런 날 이제 상대를 잘못 만나면 어떤 투수가 어떤 공을 던져도 맞는 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음 경기가 또 기대가 되고 또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4사구가 이렇게 남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수비에서도 문제점이 또 드러나. 왜냐하면 루상의 주자가 나가면 막 포메이션이 막 뒤죽박죽이 될 때도 있고, 그쵸. 막 더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타구도 놓쳐가지고 또 실책으로 또 실점 나가고 이게 4사구가 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면 팀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맨날 중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4사구 많이 내주고 이제 이닝 길어지고 하면 야수들의 또 수비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사실 어제 경기에서도 좀 드러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가 오랜만에 진짜 KBO 리그에서 160km를 던지는 맞아요. 수가 나오고 사실은 언론에서 너무 이 문동주 선수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냉정하게 듭니다. 기대를 좀 많이 했죠, 그죠? 우리가 그 면밀하게 깊게 들어가 보면은 에이스급 투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문동주 선수 공략을 해본 대한민국의 거의 A급, S급 되는 타자들한테도 물어보면 구속에 비해서 측정되는 구속에 비해서 공의 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서 구속 대비 가장 위력적인 공을 던진 투수가 작년에 누구였어? 박영현 선수. 그렇죠. 지금은 두산의 김태견 선수래요. 김태견 선수. 그러니까 타자들은 구속도 물론 체크를 하겠지만 이 체감 속도 타석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그게 느껴지느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이 문동주 선수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제 국가대표 1선발 이 문동주 선수의 또 미래 정말 걱정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볼넷 줄이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볼넷이 늘어난 또 미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민초사랑님도 문동주 선수는 올해 패턴을 너무 많이 읽힌 거 아닌가 싶다. 상대가 거저 출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김도기님 2군 내려가서 0점 조점종 또 해야 될 듯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우리 국대 선발이 이러면 아니 돼요 유니콘님께서도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물론 문동주 선수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을 해야 되고 가능성이 정말 제일 높은 투수인 거는 그쵸, 맞아요. 네. 그게 맞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박세웅 선수의 느낌도 좀 나요. 보면은 박세웅 선수도 빠른 공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변화구를 남발을 하면서 어렵게 이닝을 좀 끌고 가는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저는 받고 있는데 문동주 선수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58km 던지면 뭐합니까? 자꾸 변화구를 많이 구사해서 어제도 보면은 그 정수빈 선수 볼넷 이제 내보내는 그 과정을 보면은 스트라이크 존에서 아예 벗어나는 공들이에요. 아예 그냥 선수가 꿈쩍도 안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문동주 선수는 직구든 변화구든 본인이 던질 수 있는 구종을 가지고 정말 최대한 많은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빅토리아 블루님께서도 문동주는 더 잘하려고 구종 추가하고 변화구 던지다가 제구 안 돼서 페스티벌 가운데 던지다가 장타 맞는 게 문제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경기 사실 1회뿐만 아니라 이제 3회에도 강승호 선수의 또 1타점 2루타가 나왔고요. 그리고 4회에도 허경민 선수 2타점 2루타 나오면서 이제 7대 0까지 점수가 벌어지고 말았는데 사실 이제 문동주 선수의 또 성적 비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요 성적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닝을 좀 이제 조절해주는 그 과정에서 승패는 8승 8패에서 이제 머무르게 됐고 등판 경기도 이제 23경기에서 그쳤는데 어쨌든 3.72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탈삼진도 또 그냥 많이 잡아내줬고 여기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가대표 투수로서 이 국가대표도 선발되면서 보여줬었던 우리가 그 경기를 아시안 게임 때도 또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13경기 나와서 3승 6패 평균 자책점 6.92까지 또 치솟고 말았습니다.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난해에는 사실 진짜 문동주 선수 이대로라면 내년에 더 잘하고 내후년에 더 잘하고 이러다 진짜 메이저리그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했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또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작년 시즌 때 기록을 보더라도 하나이글스 팀 성적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에요. 정말로 보면 뭐 피안타율도 그렇고 피출루율 뭐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 이거는 뭐 역시나 이제 이닝당 투구 수가 급격하게 또 늘어났고 볼넷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지금 늘어났고 눈에 띄게 이러면 오히려 문동주 선수는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 올해는 많은 보강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수들도 또 영입을 하면서 팀이 좀 탄탄해졌다 뭐 이런 그 평가였고 또 시즌 초반 한화가 엄청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정말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 아까 제가 유니콘님이었나 유니콘님이 올린 글이었는데 갑자기 좀 약간 지나간 것 같아요. 되게 뭔데요? 요거예요. 제가 저랑 똑같은 생각이 요 내용이었어요. 본인이 공을 안 맞고 싶어서 피해 다니는 게 너무 느껴진다. 너무 어렵게 던지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보시는 그 시청자나 야구 팬들이 볼 때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피해 다닌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어렵게 던져서 타자를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 또 그런 인상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더즈님 문동주 선수가 2003년생이고 아직 몸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살짝씩 밸런스가 또 바뀌거나 같은 구종 같은 방법으로 던져도 포구점의 분산이 커질 가능성도 또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선수고 젊은 선수이다 보니까 매년 다른 거고 이게 지난해는 또 통했었던 게 올해는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좀 성장통을 겪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러다가 대표팀에 뽑혔는데 대표팀 가가지고 던질 때는 또 7이닝 무실점 이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거는. 있죠. 네. 네. 근데 국내 KBO 리그에서는 문동주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장단점은 각 팀들마다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구가 조금 불확실한 그런 투수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힌다든지 아니면 변화구의 타이밍을 아예 버리고 변화구 제거 안 되니까 직구만 노린다든지 뭐 어떤 그런 그 공략법들이 각 팀들마다 있기 때문에 네. 리그에서는 좀 부진한 성적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국제 대회는 또 그게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네. 타나님께서 네이버에서 이제 문동주 선수 비시즌 캠프에서 체인지업에 시간을 쏟아서 그렇게 많이 던졌다고 하던데 그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2년간 구종별 피안타율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이제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신 페스티벌 2할 오픈 7리 그리고 이 체인지업이 좀 좋지를 못했죠.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3할 3분 3리였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포심과 커브 슬라이더 모두 성적이 안 좋아졌지만 확실히도 체인지업은 좋아진 모습.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선발 투수가 반대손 타자를 제대로 잘 상대하기 위해서는 또 체인지업이 반드시 또 필요한 구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갈고 닦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포심과 커브 슬라이더 자신의 이제 주무기들이 좀 이렇게 위력이 떨어졌다라는 게 이 지표를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네요. 이제 그 구종을 하나 추가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며칠 만에 체인지업 해가지고 지금의 류현진이 탄생이 됐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 평생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딱 단적인 예로 선발 투수가 투피치인 투수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 누구 있어요? 이재학 선수 있잖아요. 직구 체인지업. 직구 체인지업. 근데 보면 이재학 선수가 슬라이더를 간혹 던집니다. 매년 스프링 캠프 옵시즌마다 정말로 많은 연습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시즌 때 실전에서는 많이 구사를 못해요. 그 정도로 구종 하나 추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구종을 늘리는 거는 물론
본인의 가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그쪽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종마저도 감각 자체가 조금은 맞아. 무뎌질 수 있다라는 점을 문동주 선수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 팬들도 그렇고 KBO 리그 팬들 문동주 선수가 딱 들어가면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던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지지 못한 그 강력한 구위를 문동주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진짜 용병 투수처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빠른 공을. 근데 그러질 못한다는 게 본인도 좀 답답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 신인 강속구 투수가 맞춰 잡는 듯한 느낌의 투구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령을 부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구속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십니다. 지난해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151.6km, 올해는 149.1km니까 약간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지금 한 2마일 정도, 2마일이란다. 2km 정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2.5km 정도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구속 자체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뭐 사실 문동주 선수처럼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에게는 또 약간의 또 이제 구속 하락도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네요. 그리고 위에도 어떤 분들께서 이제 한화이글스 투수 코치가 문제입니다. 김범수나 문동주 같이 구속이 장점인 투수들에게 왜 자꾸 변하고 위주의 피칭을 하게 만드는지 김지영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후원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고에스트님께서도 또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동주도 그렇고 김서현은 얼굴도 안 보이는데 다 최원호 감독이 터치한 그 결과 아닌가요? 얘기하셨어요. 이제 육성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좋은 재능들을 한화이글스가 또 많이 뽑아갔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또 1군에서 좀 자리를 잡은 뭐 물론 뭐 시간이 아직 많이 남긴 했었고 또 1군 경험이 뭐 얼마나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좀 아쉽죠 확실히.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교야구에서 전체 1라운드로 지금 몇 명이에요? 문동주, 그러니까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까지. 그렇죠. 네. 고교야구에서 1라운드 전체 1번 정도로 지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한 자기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선수는 당연히. 근데 프로에 입단을 했어. 근데 내가 봐도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전문가인 현장 전문가들이 봐도 이 선수 진짜 1라운드 뭐 충분히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요것만 조금 이렇게 좀 바뀌면은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는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어릴 때 빨리 바꿔야 교정을 해야 이게 빨리 바뀌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면 손을 대기 마련인 거죠. 김서현 선수 지금 뭐 야마모토 요시노부처럼도 던졌다가 투표 좀 많이 바꾸고 있죠. 근데 네. 최근에 기사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럼 던지던 한 대로.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물론 뭐 감독이나 현장에 있는 코치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면 내비둬요. 내비둬. 그동안 얘가 분명히 아마추어 시절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왔으면 일단 그걸 살려주는 게 급선무라고 봐. 그거는. 근데 이제 뭐 또 제가 현장에 있질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감독들이나 코치들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게 뭐 다행히도 김서현 선수 2군에서 투구 이제 했을 때 구속도 153km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얘기하셨어요. 고교 시절 투구 폼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구속도 끌어올린 부분 이건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한화이글스 문동주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황준서 선수, 김서현 선수 아니면 뭐 다른 선수들까지도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또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될 젊은 투수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도 이제 헤매고 있는 게 너무나도 또 안타까워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판 삼아서 이 아픔을 또 발판 삼아서 더 큰 선수로 성장하는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